안녕하세요. 5분 경매입니다. 저는 김정규고요. 김밥만 팔아도 떡볶이를 구워 팔아도 하루에 300 그런 말이 있는 곳이 있죠. 맛집 이야기냐고요?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있는 평택에 대한 말이었죠. 우리의 경제 비중의 20%를 차지한다는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그 생산 공장이 있을 곳이니 그럴듯합니다. 그 캠퍼스가 있는 곳에서 10분 거리에 토지가 있다면, 또한 고속도로 IC에서 뭐 대충 이 정도쯤 되겠죠. 고속도로 IC에서 4분 거리에 토지가 있다면, 산업단지와 딱 붙어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산업단지와 딱 붙어있는 토지라면 그것뿐이겠습니까? 왕복 4차선 일반 도로와 딱 붙어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정도 지점에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러돈이라도 끌어들여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시세의 반값이라면, 그렇다면 어찌 아시겠어요? 인생 3번의 기회 중 3번 온다는 그 기회, 인생에 3번 온다는 그 기회, 그 한 번의 기회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자, 평택에 있는 물건이고요.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296평이고요. 980제곱미터죠.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 평평하죠? 이렇게 평평합니다. 밭이에요. 도로에 붙어 있고요. 이렇게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어요. 쭉쭉 사진을 더 보자면 이렇게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요 큰 도로고 요 작은 도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입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목은 임야면서 일부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전이 있잖아요.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리관계를 보면 요약해 놓은 게 있죠. 여러 번의 그 매매 흔적이 있습니다. 매매 흔적이 있을 뿐 특별히 인수해야 될 것은 없어요. 인수라고 한다면 여기에 인수라고 크게 글자를 써놨겠죠. 인수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없는 물건이에요.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볼까요? 가격, 자, 제곱미터당 39만 8천원입니다. 평당가는 대략 한 130여만원 정도 하겠죠. 여기에 면적 980.7제곱미터 980.7제곱미터를 곱하면 3억 9,031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는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감정 당시의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 시세가, 감정가가 감정 당시의 시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지요. 감정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시세보다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세에 비해 엄청나게 틀려먹지는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물건은 어떻습니까? 자, 1차에 유찰되었어요. 그리고 2차에 2억 7,300, 여기에 누군가가 입찰했습니다. 높게 썼죠? 감정가보다 어떻습니까? 600만원이나 높게 썼어요. 그 다음에 뱉어버렸습니다. 미납은 뱉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왔죠. 다시 나왔어요. 2억 7,300에 다시 나왔다가 유찰됐어요 또. 그래서 지금 가격은 1억 9천여만원, 1억 9,125만 6천원, 감정가의 49%, 2억이 안 되는 돈이죠. 여기에 이렇게 다시 등장했던 것입니다. 평당가로 보자면 60만원이 조금 넘겠죠. 반값이 된 것이라고요. 당장 사서 시세에 판다면, 나는 빨리 팔아먹고 싶으니 30% 저렴하게 금매에 내놓는다면, 금매가 평당 100 정도에 내놓는다면 그냥 팔리지 않겠냐고요. 희망이 부풀어 오죠. 희망이 부풀어 올라요. 당장 달려가서 산 다음에 당장 팔아서 빳빳한 5만원짜리들을 내 품에 꽉 안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 물건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분물건이라는 것이죠. 지분매각, 지분물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전체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애로스러운 그런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지분 전체 면적 중에
요만큼이 팔리고 있다는, 요만큼이 경매로 나왔다는 그 말입니다. 전체 만여 제곱미터 중에 약 3,550평 중에 요거 908제곱미터 296.662 평망 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거나 당장 수익을 창출하려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집은 물건이라 해도 이렇게 유찰되지는 않죠. 특히 평택에 있는 게 이렇게 유찰되지는 않아요. 이 물건에는 과연 무슨 속사정이 있을까요? 공유지분의 해법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내 지분을 공유자들에게 팔아먹거나 공유자 지분을 내가 매입하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전체를 팔아버리거나, 둘째로는 케이크를 자르듯이 지분 비율대로 토지를 잘라서 소유하거나, 세 번째,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을 강제로 잘라서 나누거나, 그도 안 될 때는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그 돈을 각자 비율대로 나눠 가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등기부를 봅시다. 등기부. 등기부 요약본을 보자고요. 지분 물건이니 그 물건 소유자들인 공유자가 있겠죠. 그 수를 보자고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많죠? 이게 문제입니다. 공유자가 많으면 그만큼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맞추기 어려우니 물건의 해법도 스펙타클하고 험난하겠죠. 첫째 해법으로 내 지분을 공유자에게 팔아먹는다 해도 이렇게 많은 공유자들 중에 누가 총대를 메고 해결하려 하겠어요? 그들 생각에 내가 아니다도 다른 사람이 해결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냐고요. 총대 매봤자 큰 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낙찰자인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지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며 사야 할 것도 아니잖아요. 또한 둘째 해법으로 케이크 자르듯 자른다 해도 케이크에도 맛있는 부분과 맛없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 것처럼 땅을 자른다 해도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있어 좋은 것은 그 많은 공유자가 서로 갖겠다고 할 것이고 나쁜 것은 서로 갖지 않겠다고 할 게 뻔한데 협의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반가까지 49% 이 가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뿐일까요? 여기를 보십시오. 세 번째 방법과 관련해서 아주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죠. 앞에 주민번호 앞자리가 3자입니다. 이 물건 해결을 위해 협의를 할 때 다른 분들이야 그렇다 쳐도 이분들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더 오래 사시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후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협의 대상이 바뀌게 되고 그 대상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 여간 성가신 게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일단 송달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유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송달료가 더 들어갑니다. 게다가 만일 이분들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직 등기부상에 상속의 사실, 즉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송달을 할 수 없으니 일이 많아지겠죠. 내가 대신 등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나는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어도 그런 사항들이 급한 나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이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남겠죠. 모든 일이 안 되었을 때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경매를 통해 전체, 그러니까 3,350평을 팔아 지분 비율대로 돈을 나눠 갖는다 할 때 내가 감정가, 지금의 감정가 3억 9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경매로 낙찰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야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땅 전체가 얼마에 팔려야 할까요? 45억 정도에는 팔려야 할 것 같지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유찰이 된 거고, 그래서 누군가 낙찰받았다가 뱉어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입지 조건이 이거 버려야 할까요? 버려요? 글쎄요.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분이야 그렇다 쳐도 입찰 전에 어르신들을 미리 찾아뵙는 것은 어떨까요?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미리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을 아주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면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잘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물건들의 공유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입에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지분이라서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지분이라서 이걸 팔아먹고 싶어도 팔아먹지 못하고 그냥 땅만 가지고 있을 뿐, 그냥 땅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낙찰자인 내가 총대를 매겠다면 매우 반대할까요?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비슷할걸요? 어쨌든 후일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르신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나를 소송의 대표로 선정하면 송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잖아요. 이게 힘든가요? 돈이 생기는데? 그분들에게도 이익이 될 텐데. 그리고 만일 이것저것 비관적이다, 그렇다면 입찰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물건이야 많지 않겠어요. 그래도 일단 찔러보는 건 나쁘지 않겠죠. 현장 답사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역시 답사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또한 후일 땅을 경매에 넣었을 때, 형식적 경매에 넣었을 때 시세만큼 팔리지 않는다면 그게 또 걱정이 되겠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후일 유찰을 거듭해서 반값도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배당 받아봤자 내가 손해를 볼 거라면 그때는 어떨까요? 내가 현재 1억 9천에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배당할 걸 따져보니까 1억 9천도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기에 따라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예 내가 낙찰받는 겁니다.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반도체 캠퍼스 10분 거리의 땅을, IC 4분 거리의 땅을, 대로변의 땅을, 산업단지 딱 붙어 있는 땅을, 시세 130여만원짜리 땅을 60여만원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이후 기회를 봐서 시세인 130에 팔면 따버리고 100에 팔아도 남고 아주 급하게 80에 팔아도 남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팔릴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내 땅의 가치를 높여서 파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 토지 앞을 막고 있는, 이게 큰 도로고 여기에 큰 도로가 있죠. 이 사이에 있는 국어라든가 여러 가지 조각난 땅들이 보이시죠? 국가 땅도 있을 거고 뭐 개인 땅도 있을지도 몰라요. 만일 국가 땅이라면 점용 허가를 얻거나 개인 땅이라면 사들이는 겁니다. 노드뷰를 볼까요? 여기, 그렇죠. 여기에서 요게 뭐 국어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각난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구를 넓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루 모양으로 못생긴 땅을 그럴듯한 모양, 이렇게 넓혀지겠죠. 그럴듯한 모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돈이야 좀 들겠죠. 하지만 못생긴 것보다 제 가격을 받지 않겠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시세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땅 팔자 알 수 없지만 그건 역시 사람 하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물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